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문 앞까지 30분, 다른 하나는 뇌 속까지 0.1초.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하나는 아마존이 벌이는 물리적인 속도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오픈 AI랑 엔비디아, 이 거인들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요. 본질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결국 미래 경제의 혈관, 그러니까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속도 경쟁의 실체, 그 전략과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아슬아슬한 위험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 아마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를 봤거든요. 2025년 한 해 동안 아마존의 당일 및 이길 배송 건수가 전 세계에서 130억 건을 넘었다고요? 네, 130억 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와요. 쉽게 말해서요.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 명 정도 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 반 이상은 아마존 초고속 배송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내 프라임 회원 대상 배송인데요. 이게 80억 건을 넘으면서 전년 대비 30%가 늘었어요. 30%나요? 네, 이건 그냥 성장률이 높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시장을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80억 건이라. 근데 저는 뭐가 더 흥미로웠냐면요. 그렇게 빠른 배송으로 사람들이 주로 뭘 시키냐는 거였어요. 기사를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식료품이랑 일상용품이래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책이나 전자제품을 빨리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저녁에 먹을 우유, 갑자기 떨어진 휴지 이런 걸 주문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존 전략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속도를 통해서 소비자의 습관 자체를 지배하려는 거거든요. 습관이요. 네. 어쩌다 한 번 쓰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냉장고 문 열어보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행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한번 이 편리함에 길들여지면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지를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일종의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아, 그런 습관을 만들려고 아마존이 물류 시스템을 거의 새로 창조하는 수준으로 뜯어고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E1DC라는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고 심지어 우리가 장 보러 가는 홀푸드 매장 안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는 아주 작은 물류 창고까지 만든다고요. 이건 대체 어떤 개념인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물류 시스템은 보통 거대한 중앙창고에서 전국으로 물건을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E1DC 시스템은요.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을 미리 전국 각지의 지역 허브로 옮겨놓는 거예요. 미리요? 네. 말하자면 예측을 통해서 배송 거리를 그냥 원천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에 그 물건은 이미 저희 동네 근처 어딘가에 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는 그 개념을 한 단계 더 아주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더 극단으로요? 네. 동네 홀푸드 매장 한쪽 구석을 아예 작은 로봇 창고로 만드는 겁니다. 주문이 딱 들어오면 로봇이 즉시 상품을 찾아서 바로 배송기사한테 전달하는 거죠. 창고가 소비자 집 바로 옆까지 그냥 걸어온 셈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맞습니다. 결국 그 비용이 소비자한테 다 넘어오거나 아니면 아마존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엄청난 출혈 경쟁이죠. 하지만 아마존의 목표는 당장의 수익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영구적인 지배입니다. 영구적인 지배요? 네.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의 경제로 다른 경쟁자들을 그냥 완전히 말려 죽인 다음에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틀어주겠다. 이런 장기적인 포석인 거죠. 그리고 사실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자동화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위당 배송 비용은 오히려 계속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한 뭐랄까 승부수인 셈입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근데 이런 속도 경쟁이 대도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도 좀 놀라웠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미국 내 4,000개가 넘는 소도시까지 무료 당일 배송을 확장했고 덕분에 농촌 지역 이용자 수가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쇼핑이 편해지는 걸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상거래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지역에 새로운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건 거대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네 가게들은 다 문 닫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모든 상권이 아마존이라는 블랙홀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마존만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니죠. 유통업계의 또 다른 거인, 월마트의 대롱 방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월마트 전략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존처럼 새로운 물류센터를 막 짓는 대신에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무기로 쓴다고요. 맞습니다. 월마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미국 전역에 촘촘하게 깔린 4,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 그 자체입니다. 아, 그 많은 매장들이요? 네,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새로 지어야 하는 그 물류 거점을 월마트는 이미 미국인들 집 근처에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매장들을 이제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류 허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 뒷마당에서 드론을 띄워서 옆 동네 사는 고객한테 30분 만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압도적인 오프라인 인프라에 드론 배송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와... 디지털에서 시작해서 현실로 용토로 확장하는 아마존, 그리고 현실 세계의 제왕이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는 월마트. 두 거인의 정말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렇게 물리적인 상품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가져오려고 싸우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똑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가 우리 뇌에 닿는 속도죠. 바로 AI의 응답 속도를 둘러싼 싸움. 네, 아마존의 전쟁이 분 단위의 싸움이라면 이쪽은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의 싸움입니다. 밀리초요. 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오픈 AI란 엔비디아가 서 있는 거죠. 한때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1,0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계약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사석에서 오픈 AI 경영 방식에 대해 기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강이 부족하다는 말은 굉장히 센 표현이죠. 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험한 말이 나온 걸까요? 그 말 속에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전력적인 불만이 전부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갈등의 핵심에는 AI의 추론, 영어로는 inference라고 하는 것의 처리 속도 문제가 있어요. 추론이요? 네. 우리가 그동안 AI 얘기할 때는 주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단계에만 주목했잖아요. 이건 마치 수년간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세상 모든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바로 그 순간이 추론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질문에 즉시 답하는 과정. 그게 바로 추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AI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이 추론 단계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진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사용자의 복잡한 요구에 정말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반응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챗봇 쓰시면서 왜 이렇게 답이 느리지?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있죠. 답답할 때 많죠. 바로 그 0.5초의 지연 시간, 그 찰나의 순간이 지금 AI 업계 거인들이 수천억 달러를 걸고 싸우는 전쟁터인 셈입니다. 그 추론 속도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칩인데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엔비디아 칩은 트레이닝, 즉 학습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다목적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특정 추론 작업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세레브라스 같은 특정 작업에 더 특화된,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칩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자기들 아성을 위협하는 기강 빠진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근데 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도 있더라고요. 바로 구글. 네, 구글이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체 개발한 TPU 칩이랑 새로운 AI 모델 제미니 3를 들고 나와서 이 둘의 싸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요? 구글은 오픈 AI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TPU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미니 모듈, 이걸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아, 자기들 칩에 딱 맞는 AI를 직접 만드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의 칩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AI 모델을 돌리니까 속도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칩을 빌려 쓰는 오픈 AI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어떻게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확보 못하면 구글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엔비디아와의 갈등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게 단순히 몇몇 회사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고 경고를 해요. 순환 거래라는 AI 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라는데 순환 거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뭔가요? 그게 사실 AI 산업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어쩌면 가장 위험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요? 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서로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요. 그럼 투자받은 회사는 다시 그 돈으로 투자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주는 좀 기이한 공생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오픈 AI는 그 돈의 상당 부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죠. 잠깐만요. 그거는 마치 카드 돌려막기처럼 들리는데요. A 회사가 B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B가 다시 A 제품을 사주면 이건 실제 수요가 아니라 그냥 장부상으로만 부풀려준 거품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거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완전 판박이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의존적인 고리가 너무 촘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한 곳이라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갈등은 바로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더라고요. 오픈 AI가 오라클이랑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는 등 이미 엄청난 재정적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엔비디아와의 갈등 때문에 칩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보면 오픈 AI가 오라클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럼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요? 네. 그렇게 되면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물론이고 여기에 투자한 수많은 기업과 펀드들이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AI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자금줄이 마른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와,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문 앞까지 배송 시간을 분 단위로 줄이려는 아마존의 지상전, 그리고 AI의 응답 속도를 밀리초 단위로 단축시키려는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공중전,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속도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국 두 이야기 모두 미래 경제의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패권 다툼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은 상품이 오가는 물리적 배송망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상거래의 미래를 지배하려 하고요. 네. 엔비디아, 오픈 AI,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구글은 AI 연산이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미래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려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들의 경쟁이 단순히 더 빠르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심지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사실이죠. 속도가 주는 편리함,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과 위험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속도 경쟁은 분명 소비자의 기대를 바꾸고 기술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존의 배송 속도가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꾼 것처럼 과연 AI의 처리 속도 경쟁은 앞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또 소통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AI가 0.1초 만에 내놓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거인들의 경쟁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만을 좇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